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평행이동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건데요. 요거는 한번 지난 거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in y는 sin x라는 애부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리고 y는 cosine x라는 애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자, y는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가 4등분을 했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그 여기는 2파이 이렇게 된다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얘는 y는 1부터 어디까지밖에? 마이너스 1까지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요거 삼형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삼형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얘는 y의 최대값. 수학에서요 무슨 값 이러면 무조건 y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맥시멈 1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로는 어디까지밖에 못 가죠? 마이너스 1까지밖에 못 가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주기는 사인 함수에서는 2파이라는 주기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y는 이제 코사인 x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파이고요. 얘가 2분의 3파이, 그 여기가 2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맥시멈은 1일 거고요. 미니멈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삼형제를 먼저 찾아주시면 자, 최대값은 1이고요.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당연히 주기는 2파이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적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었는데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사인 함수 앞에 어떤 숫자, 개수를 붙일 거고요. x 앞에 어떤 개수를 붙이면서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를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a 곱하기 sin x다. 이렇게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 느낌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대신에 내가 2를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 대신에 내가 2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얘는 아까 전에 뭐였냐면요. 우리가 첫 번째 그린 함수는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그죠? 맥시멈은 1이었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2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였냐면 얘는 1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2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사인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값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0일 거고요. 2분의 3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리고 2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다시 0이라는 애를 갖게 될 겁니다. 즉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즉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위아래로다가 늘려버린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즉, 요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즉, 이 a라는 역할은 함수의 모양을 좀 결정을 하는구나. 즉, 늘리거나 위아래로다가 늘리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sin x라고 하시면 거치는 점이 0, 그리고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해서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모양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x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이 a라는 숫자, 이 개수는 이 얘를 세로 쪽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프의 모양 중에서도 뭘 위아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a라는 녀석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그래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없냐를 논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위아래로다가. 그죠? 그러면, 이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이 A라는 녀석은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늘린 만큼 최대값은 늘어날 거고, 최소값도 적어질 거고요. 그죠? 내가 좁힌 만큼 최대값은 줄어들고, 최소값도 뭐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A의 역할은 최대값은 절대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사인이나 코사인, 이따 코사인도 하겠지만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프 모양 위아래로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끼친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는 y는 sin 2x 이렇게 했어요. 즉, x의 개수를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썼다라고 합시다. 뭐 개수 앞에다가 뭔가 붙였대요. 근데 우리가 사인 함수라는 건요, 주기가 2파이였어요. 맞죠? 즉, 이 부분, 이 x라는 애는 결론적으로는 360도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 2x라고 바꿨다라고 하면 얘도 기준은 360도가 될 건데 얘는 x가 180만 돼도 이미 360을 채워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즉 내가 x가 180도라고 즉 파이라고 했을 때 이미 사인 함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자체가 360도인데 x는 180만 돼도 360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를 4등분 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4등분 했을 때라고. 그러면 이 파이까지 이 그래프의 모양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냐면 2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즉 이 반복되는 모양에 영향을 주겠구나. 즉, 이 가로 쪽으로 늘리거나 줄어드는 걸 논하겠죠. 그죠? 즉, 이 x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할 건데 얘는 어떤 거예요? 좌우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좌우에. 좌우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좌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결론적으로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라는 건 어떤 형태가 똑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건데 얘는 지금 2개가 반복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주기는 2파인데 이 똑같은 그래프가 몇 개 나왔어요? 2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때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기를 나타내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절대값 b분의 2파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x의 개수 분의 그냥 2파이 요렇게 그냥 한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 b분의 2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즉 2파이 안에 그래프가 몇 개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즉 다시 한번 복습. 자, 사인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 중에서 위아래를 결정한다. 그래서 어디랑 연관이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연관을 짓는다. 그리고 x에 붙어 있는 개수는 뭐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프의 모양이지만 얘는 좌우를 결정한다. 즉 양옆으로 늘어나거나 양옆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녀석 얘는 이제 코사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얘는 종합편입니다. 3번이에요. 3번. 3번인데 자 얘는 함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a의 sin bx 플러스 c 더하기 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 단어에서 배웠던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라고 보시면 y는 ax 플러스 뭐 p 이렇게 돼 있다. 뒤에 어떤 숫자가 붙었어.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p 이렇게 했어. 뒤에 숫자가 붙었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었죠. 그죠? y축으로의 평행이동. 그러면 이 d라는 애는요. 원래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내가 얘를 d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뭐 d라는 애를 여기라고 잡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위아래로다가 얘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뭐랑 연관이 있겠습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연관이 있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최대값과 최소값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된다라는 거, 최소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된다는 즉 평행 이동한 만큼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위아래로 다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얘는 또 무슨 역할을 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써주시면 B 하시고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B 곱하기 X 플러스 B분의 C라는 거, 요 형태는 어디서 봤어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죠. 자, X축으로의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이라는 건요, 그래프의 모양을 변화를 주진 않죠. 뭐냐면 좌우로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맞죠? 즉, 처음에 이런 모양을 잡고 있던 애가 내가 얘를 이동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동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은 똑같은데 평행 좌우로만 움직인 거란 말이야. 뭐 그래프의 폭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그래프가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주기가 달라졌나요? 아니죠. 최대값, 최소값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C라는 녀석, 여기 이 함수 상태에서 이 C라는 녀석은 그냥 X축으로의 평행 이동만 결정하는 거예요. 즉, 최대값이나 최소값, 주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도 어떤 기준점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주기함수의 모양이긴 하지만, 얘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 데만 조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 대한 평행 이동은 비슷한 내용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 함수든지 간에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그래프의 모양 중에서도 뭐 위아래를 결정한다. 즉 위로 늘리고 아니면 또 이렇게 폭을 좁히는, 위아래의 폭을 좁히는 아니면 늘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x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그래프의 모양을 이제 가로 쪽으로다가 늘리거나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있다가 탄젠트 함수에 대한 것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에 이어서 탄젠트 함수에 대한 평행 이동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탄젠트 함수라는 것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y는 탄젠트 x다라고 하시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를 파이, 여기를 2분의 3파이, 그리고 2파이, 뭐 요쪽을 내가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해놓으시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죠? 즉 얘는 정의역이 뭐였냐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제외한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얘는 범위가 y의 범위가 뭐였냐면 실수 전체였어요. 그죠? 즉 어떤 한계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고요. 탄젠트 함수는. 그리고 주기는 뭐였냐면 파이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볼 건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전에 사인 함수에서도요. 자, y는 뭐 a 곱하기 탄젠트 x라고 하시면 이 함수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는요.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 a라는 애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라는데 탄젠트 함수는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애는 그래프를 그냥 늘리거나 줄이긴 해요. 근데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애니까 영향을 어디서 끼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즉 그냥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하거나 더 완만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얘는 최대값, 최소값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왜? 탄젠트 함수 자체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x에 붙어 있는 개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y는 탄젠트 뭐 이렇게 bx 이렇게 돼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요.
y는 탄젠트 EX 이렇게 해놨어요. EX 이렇게. 그러면 탄젠트 x라는 건요. 얘 자체가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180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18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미 x는 90만 돼도 주기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하면 이 네모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180도가 되면 되는데 EX가 180, X는 90이 되기 때문에 X가 90이 되는 순간 얘는 주기가 완성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였잖아요. 그죠?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x가 4분의 파이만 되면 되거든요. 즉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 이미 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여기서 또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요 모양을 따져야 돼요. 내가 찾는 거는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이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즉, 주기라는 건 똑같은 모양이 몇 번 나오느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원래 여기서부터 파이까지인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2개가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는 파이까지 해서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 해서 똑같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몇 개가 나온 거야? 2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주기라는 건 반복성이잖아요. 그죠? 즉 파이라는 주기 안에 얘가 2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y는 탄젠트 ex의 주기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에서 했던 것처럼 주기라는 건 절대값 b분의 파이 즉 x의 개수 분의 파이 원래 주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a라는 즉 탄젠트 함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으니까. 자, 근데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요 녀석은 주기에 영향을 끼치게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얘도 보시면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요 x의 요 탄젠트 x.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y는 탄젠트 x라는 녀석에 대해서 얘는 점근선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죠. 그죠? n은 정수고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건 y는 탄젠트 bx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x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bx가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구나. 고로 이때의 점근선 x는 b분의 m파이 플러스 2b분의 파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 함수에 나와 있는 것처럼 b분의 1을 밖으로 빼서 정리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x 앞에 개수가 붙는 순간 주기가 달라지면서 당연히 모두 달라진다. 점근선도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최종판 3번 들어갑니다. 최종판 3번 다 움직인 거예요. 즉 y는 a의 탄젠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사인 함수에서는요 요 d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연관을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 a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이 d만큼 추가시키면 됐었거든요. 그죠? 근데 탄젠트라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습니다. 즉 이 d는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대신에 이 d라는 애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래프를 시작하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도 코사인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 그래프가 있을 거고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인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라는 애는요. 어떤 기준점에 대한 y축으로의 평행 이동만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요 bx 플러스 c 자체도 내가 b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럼 얘도 결론적으로는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에요. 그죠? 그럼 이 x축의 평행이동이라는 건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얘가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기준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점으로부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느냐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는 이 최종적인 형태에서 이 c와 d는 뭘 의미한다? 어떤 기준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점에 대해서 x축, y축으로의 평행이동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에서는 x의 개수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탄젠트라는 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탄젠트 함수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선생님이 한 것처럼 따라 해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리고 탄젠트 함수의 평행이동에서는 A와 B, C, D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수들과 평행이동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개수들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함수 앞에 붙어 있는 미지수, 즉 A라는 애라고 표현되어 있는 애는 그래프의 모양, 위아래로의 모양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X의 개수에 해당하는 B는 뭐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죠. 좌우로의 모양을 선택하는 거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주기에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bx 플러스 c를 묶인 이 c는 x축으로 평행이동만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최대값이나 최소값 주기와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d는 사인과 코사인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만 탄젠트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기준점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기준점에 대한 평행이동 점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절대값 함수인 애를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 첫 번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죠.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삼각함수의 주기와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를 여러분들은 잘 못 그리세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데 가끔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됐다라고 하시면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y는 절대값 fx라는 꼴이 있고요. y는 이거 왜 이렇게 써졌죠? fx인데 f 절대값 x 이렇게 표현되는 애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얘는 y는 절대값 fx라고 하시면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린 함수를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죠.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어떻게? 여기서 얘는 1, 3을 지난 이차함수의 모양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자, 이런 녀석인데 내가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시면 x축에 대해서 얘를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삭제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y는 절대값 fx f 절대값 x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뭐냐면요. y축에 대해서 오른쪽만 그린다예요. 오른쪽만 그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린 녀석을 y축에 대칭해서 다시 한번 그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시다. y는요. a의 이렇게 2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내가 얘를 먼저 그리는 거죠. y는 2의 x승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럼 얘 x에다 0 넣으면 2라는 점을 갖고요. 얘는 이렇게 증가함수의 모양을 따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얘만 그린 다음에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런 모양을 그려주시면 그게 y는 이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함수 자체에 절대값을 씌워주느냐 아니면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워주느냐 이 두 가지 그래프 모양을 그리실 줄 아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다라고 하시면 f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접어 올려라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x에만 절대값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시면 y축에 대해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즉 1사분면과 4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값 그리는 방법 두 가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인이랑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는 sin x라고 하시면 처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자, 이렇게 생겨서 자,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제가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y는 절대값 sin x 즉 함수 자체의 절대값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 애들을 접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최대값 1로다가 변함이 없지만 최소값은 뭘로 바뀌는 거죠? 0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주기도 여기가 원래 파이 2파이였는데 얘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얘는 주기가 파이마다 계속 반복되는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y는 sin 절대값 x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내가 말했죠. 뭐라고? 1사분면과 4사분면에 해당하는 애만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 대칭, y축 대칭이 되는 순간 얘는 주기성을 좀 잃어버리게 되네요. 모양이. 그죠? 왜냐하면 주기라는 건 똑같은 모양이 반복돼야 되는데 그럼 이 모양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요 0을 기점으로 해서 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주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sin 절대값 x는 뭐가 없다? 주기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사인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그죠? 좀 칸이 모질라니까 이쪽에다 그리고 한번 다시 지울게요. 자, y는 코사인 x를 보시면 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요거 그래프는요, 158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얘를요, 일단 내가 y는 절대값 코사인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왔던 애가 다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어떻게?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죠? 즉 얘는 보시면 y축에 대해서 서로 이제 대칭이 되면서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 되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파이로 또 반토막이 나버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하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얘를 먼저 그리죠. 얘를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처음 있는 함수 모양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처음 있는 모양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코사인 x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주기도 2파이가 된다. 2파이로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탄젠트 함수는 내가 사인에서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했네요. 자, 탄젠트는 이렇게 생겼죠. y는 탄젠트 x라고 하시면 자, 원래대로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근데 내가요 절대값을 씌워주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려가는 거니까 접어서 요런 모양이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y는 절대값 탄젠트 x의 그래프. 그럼 얘는 주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죠? 근데 얘는 최대값은 없어. 어차피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하지만 뭐가 생겼습니까? 최소값이 생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은 0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기는 파이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탄젠트 절대값 x.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자, 원래대로라면 좀 공간이 작은데 이렇게 생겼었을 겁니다. 근데 뭐였냐면 내가 그냥 1사분면에만 그리라 그랬잖아요. 1사분면과 3사분면에 해당하는 애만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 돼서 얘로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주기함수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모양이 여기다 이렇게 꺾어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주기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없고요. 얘는 다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요 모양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 뭐는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점근선은 탄젠트 절대값 탄젠트 x나 탄젠트 절대값 x나 점근선이라는 건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값 그리는 방법, 절대값 함수 그리는 방법 제가 분명 설명해 드렸습니다. 절대값 fx라는 건 fx를 그린 다음에 x축에 접어 올려라. f 절대값 x라는 건 오른쪽에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그린 다음에 얘를 y축에 대칭해서 그려줘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모양이 개념원리 158페이지에 있는 애랑 똑같은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서 연구,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상황함수의 그래프 개념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